성상납, 학력비리, 공천거래, 보조금 삥땅 이 모든 스캔들을 봤을 때 이 이준석 뭐 하나 깨끗한 게 없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45일 조금 남은 대선에서 말이죠. 이 각 후보들이 검증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토론회를 거치면서 후보자 검증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무모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있고요.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대선에 확정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듯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개혁신당 이준석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이준석이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이 후보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 거짓이 또 드러났습니다. 제 게시판에 말이죠. 이 이준석에 대해서 좀 글을 썼더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이 7불사부터 영상을 조금 쉽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킬오도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7불사. 한 놈 곱하고 한 놈은 땅 파고 그 한 놈이 이준석 그 한 놈이 천하람이었죠. 이 명태균 게이트라면서 이준석과 연결이 지어서 홍준표 후보까지 곤욕을 치르게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진실이 뭘까? 저는 이준석의 정치 몰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불사 회동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은 더욱더 그 올가미에 조여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권은 다시 깊은 위선과 음모의 판을 또 보여줬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이게 말이죠. 좌파 언론과 야권은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공격 포인트를 김건희 여사를 잡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구냐? 이준석이죠. 이준석.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3천만 원짜리 똥개 이준석이다라는 말입니다. 7불사, 이 고요한 산사의 이름 뒤에 숨겨진 성스러운 평화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인 거래, 권력 유착, 이준석의 정치 타락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이준석이 말이죠. 당대표로 있던 그때 당시에 이 공천권을 쥔 실질적 권력자였습니다. 거기서 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유착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불사의 4시간 회동이 뭐냐? 이 새벽 1시에 명태균 씨가 이 이준석을 불러내립니다. 이준석이 새벽 1시에 3시간 넘게 운전해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7불사에서 이 회동을 가진 후에 바로 또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인사들과 심각한 회의를 거쳤죠. 이준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오랜 시간 개혁신당의 인사들과 회의를 했다라는 건 뭔가 공작을 해보려는 것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공천에서 탈락한 김영선 전 의원이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비빌 곳이 없으니 이준석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요구합니다. 이준석은요, 이 4시간 동안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와 손을 잡았고, 뒤이어서 천하람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 김건희 여사를 주 포인트로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것으로 기자회견문까지 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공작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유야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이 7불사 회동이 세상에 드러난 이유는 뭐냐? 처음에는요, 이 이준석이가 김건희 여사 측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는 문제를 삼고 뉴스토마토와 뭐 폭로전을 이어갑니다. 의원 A, 의원 B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정작 이 뉴스토마토가 이 사활을 걸고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다라고 이준석의 말만 믿고 언론의 폭로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 말이죠. 뭐 겁을 먹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살짝 발을 뺍니다. 그때 명태균 씨가 경고성으로 이 7불사 코 파고 땅 파는 사진을 폭로합니다. 그러고 이준석이 역풍을 맞죠. 공천 개입의 실질적 주체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이준석이었다라는 것으로 이 흐름이 바뀌죠.
아직도 이준석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기 대선판에 몸값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식의 그 방법과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칠불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준석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 뉴스타파가 폭로한 명태균 PC의 진짜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보수는 말이죠, 진실을 숨기지 않죠. 이준석이라는 이 정치 사기극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고 폭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칠불사 비밀회동은 조율과 거래의 은밀한 현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친목의 모임도 아니고요. 명태균이가 새벽에 이준석이를 불러내립니다. 이준석,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서 벌어진 철저한 공천 조율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요. 2024년 총선 직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요구했고 이준석이 이것을 수락하면서 명태균이가 중개자로 나서면서 이 뭔가의 흐름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개혁신당의 이 주요 인사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천하람은 남겨져서 2박 3일 동안 이 기자회견문을 작성하죠. 이 공천의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대박이다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측의 공천 개입을 주장하면서 정치 공작의 시나리오를 기획했다라는 겁니다. 칠불사 회동은 말이죠. 공정한 정치 과정이 아니죠. 정치적 거래와 공작의 은밀한 시작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작 실패하죠. 김건희 여사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텔레그램이라든지 뭔가를 드러냈을 때 이게 뭐지? 이게 맞나? 갸우뚱할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폭이다라는 거죠. 모든 공작의 시발점이 뭐냐면 이준석의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의원 A, 의원 B 이러면서 폭로를 시작합니다. 2024년 9월 5일에 뉴스토마토가 이 회사를 걸고 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라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곧이어 이준석이가 그 제보한 A 의원이었음을 본인이 나와서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를 직접 봤는데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라면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술 처먹고 공천 개입이다라고 폭로전을 이어갈 때는 언제고 막상 언론에서 빵빵 터트리니까 조금 두려웠는지 이 발을 빼기 시작했죠. 이준석의 급격한 발언 번복은 말이죠. 의혹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렸죠.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의 거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러고 우원식이 따라가서 어디 남미에 빌빌거리다가 보름 넘게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오죠.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을 보좌하러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따라간다라는 건 뭔가의 정치 권력의 힘을 얻겠다라는 것으로도 많이 해석이 됐죠. 그리고 대가리 얼마나 굴렸는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서는 공항에서 또 헛소리 짓거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터진 게 칠불사 회동입니다. 한 놈은 코 파고 한 놈은 땅 파고. 이준석이 발을 빼려고 하자 이 명태균 씨가 경고의 의미로 칠불사 회동 당시에 찍었던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빼박이다라는 거죠. 이 사진 한 장이 칠불사 회동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동시에 이준석이 주도한 정치 공작이다라는 사실상 자폭으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칠불사 회동은 김건희 여사와 무관했죠. 공천 개입 의혹의 실질적인 주체는 당대표 이준석 본인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준석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려다가 지대로 부메랑 맞았죠. 자, 뉴스타파가 24일입니다. 4월 24일 또
이 감춰진 부패 커넥션에 대해서 분석하고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명태균 PC를 입수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이준석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352건입니다. 이 안의 내용 일부만 공개했는데요. 이준석 잠 못 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부분을 폭로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요. 이준석이 명태균 씨에게 최소 2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6건 정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이를 수락했고 비용 대납까지 해줬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짙다라고 합니다. 뉴스타파의 24일 보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024년 명태균 게이트 파문이 일면서 자신과의 관련성이 조명되자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조사 비용을 대납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명태균 PC에는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내용과 비용 대납 정황이 담겨 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이준석의 여론조사를 대납했다라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거짓말 또 드러나겠죠? 자, 이준석은 여기서 6차례 정도 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요. 본인이 직접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그 파일을 명태균 씨에게 던집니다. 이 중에 의뢰한 내용 중에 말이죠. 이 유승민의 경기도지사 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예전에 그랬죠. 유승민이 대통령이 만드는 게 내 꿈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래서 화성에 가서 나왔냐라는 조롱을 되게 받았었는데요. 아가리만 열면 거짓말이다라는 게 이준석입니다. 자, 이준석이 말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성상납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명태균 씨를 통해서. 이게 352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준석이 말이죠. 성상납 의혹 수사 상황을 명태균 씨와 공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비밀로 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경찰 조사에 대한 내용도 전달을 했고 아무튼 뭐 이때 명태균 씨에게 꽤나 지금 기댔다라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뭐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통을 시도하려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남겨져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는 명태균에게 자신의 성접대 경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거나 윤석열 부부와의 소통을 시도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조직적 부패 커넥션을 구축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새끼 이거는 부패 총집합입니다.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뭐가 다를까? 키도 고만고만하고 다른 건 뭐 마누라 있고 없고 자식 있고 없고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버드 학력 사기도 뉴스타파가 살짝 맛보였습니다. 제 게시판에 가보면요. 또라이라고 했던 게 접니다. 고소 봉쇄하기 위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언론을 좀 이용했고요. 김건희 여사를 협박했습니다.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 도라이가 저다라는 거죠. 본인의 학력 비리에 대해서 깔끔하게 털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갈 것이다. 네가 개냐라고 묻고 싶은데요. 이준석의 부패는 명태균 게이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하나 깨끗한 게 없죠. 성상납 의혹 터지자 고소로 대응하면서 전략적 봉쇄수를 시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고소 당했죠. 무고죄로 검찰 송치됐습니다. 하버드 학력 사기도 똑같습니다. 하버드 학력 비리 의혹이 터지자 복수 전공 운운하면서 뭐라고 했죠? 님이 돈도 벌고 좋지 않냐? 10억 내기 하자 라면서 언론으로 센 척했죠. 그러고 고소하면서 이 전략적 봉쇄수를 펼쳤습니다. 입막음했다라는 거죠. 이준석은요. 하버드 학적부 공개하면 끝날 일을 고소로 입막음하려고 했죠. 그러고 뒤로는 김건희 여사의 약점을 쥐었다라는 식의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뭐 물고 들어가겠다라고 했죠. 이거는 위협입니다. 위협. 뭘 물고 들어갈까? 너는 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자신의 지역구죠 동탄 경찰서 들먹이면서 이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공증 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아주 가짜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학력 비리 의혹 터지자 10억 내기 센 척하면서 고소 고발 남발. 그런데 1년 2년 가까이 이준석 학력 사기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말이죠. 저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건 피하고 있는 거겠죠. 입을 열지 못할 겁니다. 왜? 해석을 해 버렸죠, 성적표에 대해서. 이준석이 그 하버드 4년 동안 가장 공부를 많이 한 게 중국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실 텐데요. 중국어 초급, 중국 고급 과정까지 들었고요. 심지어 공자학도 배웠고요. 일본 판화까지도 배웠습니다. 아니 할 짓이 없어 가지고 하버드 가서 글쓰기 원투 수업을 듣습니까? 이거는 상식이 안 맞죠. 하버드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 컴퓨터 사이언스와 이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 뭐 취직한 것도 아니고 정치 양아치로 10년을 돌아다녔죠.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디 저기 아프리카 삼지대에서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서울대 와서 서울대 법대랑 서울대 의대랑 동시에 졸업했다라고 지 나라 가가지고 정치 양아치로 풀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제가 예시를 많이 드렸죠. 아무튼 이준석이 그렇습니다. 학력 비리 그리고 성상납, 명태균 커넥션 이거를 또 더해서 김건희 여사 협박까지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이 뒷구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협박, 물타기, 그러고 언론을 가지고 다른 이슈로 가는 거, 그리고 전략적인 봉쇄수를 쓰는 거. 정면 승부 없습니다. 항상 뒷구녕에서 뒷거래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준석 이거 드러나지 않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이준석이 지금 모든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성상납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아마 피해 다니는 사람이 김소연 변호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버드 학력 비리에 대해서는 저를 피해 다니겠죠. 그리고 개혁신당에 대한 부정 스캔들에 대해서는 허은하 전 당대표를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성상납, 학력 비리, 공천거래, 보조금 삥땅 이 모든 스캔들을 봤을 때 이 이준석 뭐 하나 깨끗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나라를 대표하겠다라면서 대선판에 기어 나와 가지고 지금 어디 대구 이런 데 길가에 서 가지고 편말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 로드킬 당하려고 그 길가에 서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건지 참 뻔뻔해도 그 뻔뻔한 게 한동훈 못지 않은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이준석 부패 실체가 터지면 이거 한국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고소로도 버틸 겁니까? 그냥 깔끔하게 말이죠. 중국 가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라는 부패 카르텔 단호히 정리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은 없을 겁니다. 한동훈만큼 정치판에 사라져야 할 인물로 이준석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참 위상이 높죠. 경제도 발전했는데 말이죠. 이 정치만큼은 사류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후진국이다라는 거죠. 그 후진 정치를 대표하는 이준석 이참에 나가리 되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